올해 마지막이었던 FOMC가 드디어 발표가 됐네요.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저도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발표된 FOMC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통화정책 설명서부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핵심 내용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경제활동 성장이 3분기에 비해 느려지고 있고 연준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이 기재됐죠. 앞으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어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경기 둔화를 이쁘게 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 동안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시장이 환호를 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는 세 번째 문구 때문입니다. 이전 성명서에서 썼던 추가적 정책 강화라는 표현 대신에 정책 강화가 필요 없는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했죠. 점도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발표한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를 2번 내린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점도표에서는 3번 내린다고 수정이 됐어요. 게다가 연준위원 중 한 명은 2024년도에 무려 6번이나 금리 인하를 찍었고요. 전체적으로 연준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빠르고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통상 성명서가 비둘기파적이면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비둘기로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논의는 하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2024년도 대선이 심경 변화에 영향을 주었냐고 질문을 했더니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준 의장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경기 살리기에 나서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매번 언급했던 2%에 도달하지 못해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산시장은 이미 크리스마스 랠리 분위기였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너무 올랐는데도 괜찮냐는 질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긴축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시장을 환호했고 이미 산타랠리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 조정이 왔던 비트코인도 가격을 회복했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에 금 가격도 다시 랠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CME 기준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0%였는데 오늘 보니까 79%까지 상승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왜 파월 연준 의장이 보름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FOMC가 열리기 전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와 더불어 보험성 금리 인하를 언급했죠. 즉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이 밑바닥이니까 하루빨리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름도 안 돼서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린 파월 연준 의장을 보면 아마도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유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연준위원들은 알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 같은 위험성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연준위원들이 예상하는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6%, 내년은 1.4, 2025년도에는 1.8%로 예상을 했어요. 연준도 내년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길게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정치적인 이유나 혹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이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는데 다시 물가가 튀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연준이 물가를 100% 잡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끈적끈적하게 빠지지 않는 렌트비부터 국가들끼리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면서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들까지 위험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년 1월 19일은 미국 2차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날이죠. 아마 이번에도 양당이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그때 되면 셧다운을 하니 많이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은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월 말쯤 재무부가 1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죠. 이번 4분기에 적은 양의 국채를 발행했고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
새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다시 채권 시장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직도 불안 요소는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 비중을 최소 30%는 갖고 계셔야 돼요. 내년에는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평소에 좋게 봤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등등 다양한 자산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현금 보유는 언제나 옳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원하던 주식의 가격이 폭락했는데 현금은 없고 주식으로만 들고 있어서 매수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속상하고 힘들어요. 수년간 투자를 해오신 분들 현금의 중요성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FOMCA는 정치적인 영향이 가장 많이 반영된 FOMCA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산타랠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남은 기간 즐기셨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